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찍긴 찍어야 되는데 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투자 성공 사례인데 성공도 너무 큰 성공이어가지고 강의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보상가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영상은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금액이 수익이 너무 커서 혹시나 김종률 아카데미 수업을 듣거나 그 다음에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하는 뭐 실전 투자반 같은 것을 수업 들으면 다 이런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게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절대로 그런 투자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실패한 투자도 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낙찰받았는데 보상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잔금을 치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서 경매 절차를 취하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취하시켰다고 하니까 손해가 안 난 것 같죠. 취하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썼고요. 변호사비 다 제가 냈습니다. 수업료도 돌려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내는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뭐, 저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1년에 한 건 정도는 이렇게 홈런을 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이상하게 홈런을 좀 많이 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면 이 정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가 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너스레도 떨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부담이 많이 돼요. 자, 블로그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때 이제 제 수업 때 보정동 종교용지 하나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갈동 경매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당수동에 썩은 집, 요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죠? 두 개는 경매권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일반 매매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는 매매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샀다는 뭐 그런 것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다 써볼까요? 일단은 보정동 종교용지는 이제 요게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때 제일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 표준지를 뭘로 볼 거냐 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표준지를 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가 매입 금액이 14억 2천이었거든요. 매입가가 14억 2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는 매입 시기는 언제였냐? 2019년 1월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2019년 1월이요. 그런데 보상가가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할인되는 건 있을 겁니다. 근데 보상가가 72억 2천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상가 72억 2천인데 대출이 이 중에 또 7억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뭐 7억 몇천 넣고 양도 차익이 얼마죠? 양도 차익이 이거 빼기 이거 단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0만 원. 아이고야, 네, 이거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투자해가지고 잘 안 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사례를 보면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저도 뭐 AS는 해야 되겠고 참 그런 분들의 마음이 뻔히 아는데 마음이 걸리는 사례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늘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계산상으로는 요게 한 40억 원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던 건데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 투자하신 분들이 참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보정동 종교용지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사고 싶지 않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제 이야기를 믿어주신 거죠. 여기 보면은 보현사가 있고 보현사를 에워싸 하고 있는 요런 땅들이거든요. 이 형상이 꼭 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절이 있고 절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 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갈동에 이제 경매 낙찰 사례인데 요거는 9억 3,200에 낙찰 받았네요. 근데 9억 3,200이 낙찰 받고 7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9억 3,200에 낙찰을 받았고 잠깐만요. 낙찰 잔금이 2019년 8월입니다. 2019년 8월에 낙찰 받았고 보상금이
이거는 16억 7천 나왔고요. 이것도 대출 7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위에 창고가 있는데 월세를 제가 176만 원인가 17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160인지 70인지 80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가격 협상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까지는 제가 같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가격 협상까지만 했었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여기서 빼면 2억 얼마 투자했잖아요. 이자는 그 월세 받아서 충당이 됐고, 그래서 한 2억 남짓 투자를 하고 7억 정도 남았고, 기간은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거 이야기하기가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 부담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은 너스레 떨고 막 자랑하고 이러겠는데요. 이 정도가 과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당수동에 이물권 낙찰받을 때가 이제 옆에 당수 1지구가 들어오고, 이 땅은 지목이 돼인 땅이고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죠? 개발 제한 구역에 지목이 돼인 땅이고 지정 전부터 지목이 돼인 땅이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개발 제한 구역, 바로 옆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돼서 당수 지구가 들어오니 이 땅은 무조건 돈이 된다 했던 땅입니다. 요렇게가 당수 1지구가 들어온 예정이었고, 그때로서는 이제 보상 업무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 바로 옆에 땅, 지목이 돼인 땅이니까 이거는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또 남아있는 땅이 당수지구가 너무 작아서 개발 제한구역, 개발 가능한 개발 제한구역이 너무 작아서 추가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돈이 되고 저래도 돈이 되는 땅이었죠. 그래서 요거 낙찰을 받았는데 7억 6,800에 낙찰을 받았네요. 7억 6,800 얼마에 낙찰 받았는데, 이것도 희한해. 이것도 왜 이렇지? 이것도 대출 7억 받았거든요. 이 보상이 19억 났어요. 19억 나왔는데, 이거는 투자금이 대출 7억인데 또 잠깐만요. 요거는 잔금이 2017년 11월이네요. 2017년 11월에 잔금을 쳤는데, 여기는 대출만 7억이 있는 게 아니고 집을 임대를 주면서 보증금 1억 3천에 줘요. 그 다음에 창고 또 임대를 주는데, 창고 임대료가 90만 원인가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건 투자 금액이 남죠. 그래서 7억 얼마에 샀다. 그럼 총추 8억 들었을 건데 돈이 남아버렸어요. 돈이 남고 창고 임대료에서 월세 받고 그거 가지고 이자 내는 건 부족하죠.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는 내 돈 투자를 이자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차익이 보상이 19억 나오니까 이 차익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11억 얼마가 돼버렸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게, 이제 보상 안내문 받은 거를 다 보내주셨거든요, 파일로. 근데 요게 협의 양도인 택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전체 보상가가 16억 7,900 더하기 1억 3,400 이렇게 보상이 나왔는데, 기준 면적이 수원 당수 2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상 안내문 되어 있죠. 협의 양도인 택지 기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럴 때는 협의 양도인 택지, 이게 뭐냐면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 가보면 말이에요, 그 단독주택지인데 예쁘게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종 전용 주거지역 돼 있는데 이런 데 볼게요. 요것도 협택으로 알고 있는데 점포주택지네. 그러면 아마 여기가 아니고 이쪽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단독주택만 있는 거 있죠. 점포택지 말고. 요런 데 땅을 감정가로 받을 권리를 줘요. 요런 거 피 있습니까? 당수지구가 협택 피가 한 얼마 정도 날까요? 협택 피가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는 추가적인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택을 늦게 팔면 피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이렇게 조금 전에 아까 로드뷰 보신 것처럼 예뻐지면 요런 데 남아있는 땅값, 요건 공원부진 같거든요. 예. 옷이 올라가는데, 그 옛날에 집 지어지기 전에 요렇게 동네가 가꿔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새 집 많이 지어지고 나면은 택지개발지구 협택용지, 또 단독주택용지, 조정주거지역 땅값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피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다, 웃돈 더 받을 수 있겠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용 보상에서 특히 더 재미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도일동의 공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낙찰받고 2달 만에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한 것이 잘 된 것은 잘 된 것이고 또 회원님들에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은 이제 약속했던 대로 보상가는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찍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기심도 날 건데요.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배 아파서. 아 짜증나 씨. 예, 그렇지만 아 짜증나.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해하지 마시고 김종률 아카데미가 늘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토지 정규 강의 듣는 분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